얼마 전 큰 혼란을 불렀던 요소수 부족 사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차량용은 이제 좀 안정이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주유소마다 가격이 달라서 혼란 여전합니다. 여기에 산업용도 문제라고 하는데 정지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초 마스크 때문에 긴 줄을 서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배추 공급이 딸리면서 가격 급등했죠. 배추 사려고 또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 생소했던 요소수 사기 위해 사람도 차도 줄을 섰습니다. 그것도 운 좋아야 살 수 있었는데요. 급한 대로 중고거래에 나섰다가 돈만 떼이고 요소수는 구하지 못했다는 경우도 속출을 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요소를 수입했습니다. 중국 측에 묶여있던 수입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요소수 생산 재개됐고요. 차량용 요소수 공급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하루 평균 국내에서 60만 리터 요소수가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제 2배 가까운 양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하기 어렵지는 않다는 겁니다. 기름값 확인하는 사이트죠. 오피넷에 들어가면 전국 주유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요소수 재고량 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사재기를 막기 위해 지난달 11일 정부는 요소수 구매처를 주유소로만 한정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풀렸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통해서 하루에 1인당 20리터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좀 비쌉니다. 사실 요소수 사태 전에 10리터에 10,000원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2배 이상을 줘야 합니다. 해외 직구의 경우 배송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이달 말에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유소 가격도 천차만별인데요. 거점과 일반 주유소의 요소수 가격을 비교하면 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경북의 한 요소수 거점 주유소입니다. 매일 2,000리터씩 요소수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나아지면서 일반 주유소에서도 판매가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1리터에 2,500원입니다. 거점 주유소의 2배에 달한다는데요. 바로 공급망 때문입니다. 정부 지정 거점 주유소에는 롯데정밀화학이란 곳이 이 요소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국내 요소수 시장의 절반을 점유한 곳인데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유소는 중소업체 50여 곳에서 이 요소수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중소업체들은 이것저것 따져보니 단가가 맞지 않아서 판매 가격을 못 내렸고요. 일반 주유소도 비싼 값에 샀으니 비싸게 파는 겁니다. 요소수가 없으면은 매출이 바로 이렇게 타격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이라도 요소수를 일단 확보를 해 놓는 게. 위치도 문제입니다. 애매한 곳이 많거든요. 거점 주유소 130여 곳 대부분이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심을 운행하는 운전자들 울며 겨자 먹기로 거점을 포기하고 가까운 일반 주유소를 가게 된다죠. 이번 주, 다음 주 걸쳐서부터 이제 아예 전국이 잘 골고루 잘 배분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끌어나갈 계획입니다. 차량용 요소수는 이렇게 숨통이 트였다지만 산업용 요소수의 상황은 어떨까요? 사실 시멘트나 강철 만드는 곳 등에도 이 요소수들이 쓰이고 있거든요. 제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질소 산화물이 발생합니다. 이걸 그대로 배출하면 강화된 환경 기준에 따라 배출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그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소수를 써서 질소 산화물을 분해 제거해야 합니다. 그 필요한 요소수가 많아졌습니다. 7개 시멘트 제조사의 요소수 사용량이 올해 8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늘었는데요. 제강업체는 이보다도 30%는 더 많다는데 그런데 요소수 가격은 폭등을 했습니다. 1톤 가격이 50만 원에 달합니다. 이거 연초보다 3배 이상 비싸졌는데요. 필요량은 늘었고요. 가격은 비싸졌는데 수급은 또 불안하다죠. 요소수를 쓰고 있는 산업 현장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